시사평론가 장예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예언을 들고 왔을까요? 장스트라다무스의 예언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 국감이 이재명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이번 주 가장 화제의 뉴스는 다름 아닌 경기도 국정감사였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사퇴하지 않고 국감을 받겠다고 말하면서 대장동 게이트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될 것인지 국민적 관심사가 모아졌는데요. 한편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방어를 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투력이 조금 약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을 조폭이라고 밝힌 사람의 자필 진술서가 공개되면서 조폭 연루설에 힘이 더해진 것 아니냐, 이재명 지사에겐 치명타다 이렇게 주장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경기도 국감이 대선 후보 이재명의 발목을 잡아도 아주 단단히 잡게 되었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재명 지사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웃음소리가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하하하도 아니고 허허허도 아니고 흐흐흐. 이재명 도지사는 도지사가 아니라 국제마피아파 수계급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굉장히 듣기 이상한, 거북스럽다는 표현을 쓰는 분들이 많았던 비웃음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이재명 지사의 흐흐흐를 실소라고 표현을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특히 조폭의 편지를 읽을 때 이재명 지사의 흐흐흐 하는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전국에 생중계됐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런 의혹 말도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나 기 하나도 안 죽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를 오히려 죽게 만들 그러한 수단으로 흐흐흐라는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를 굳이 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감이 작은 전투라면 대선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이 전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를 죽이고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어깨를 펴고자 비웃음을 너무 남발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잘했건 못했건, 그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건 아니면 황당한 소설이건 그건 둘째 문제고요. 어쨌거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그 국정감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로서 예우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국정감사 진행되는 내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싸우러 나온 것처럼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을 윽박지르기도 했고요. 특히 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흐흐흐, 이 비웃음 소리가 이 국정감사를 지켜본 많은 국민들 뇌리에 단단히 각인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태도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국가를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다운 태도답지는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이 태도,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요? 가뜩이나 이미지 측면에서는 그리 좋을 게 없는 이재명 지사, 이제 이 흐흐흐라는 비웃음 소리까지 연상되면서 본선에서 과연 어떤 경쟁력으로 승부할지 걱정스럽다는 민주당 지지자들도 많았습니다. 제가 만약 이재명 지사였다면 시종일관 어떤 질문과 의혹이 제기되건 차분하고 겸손하고 그러면서도 당당한 태도로 정말 젠틀하게 신사다운 모습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MBC가 좀 불편한 질문을 하자 이어폰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잡아 뜯으면서 던지면서 인터뷰 안 하겠다고 짜증을 냈던 그 장면이 국민들에게 깊숙이 각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나쁜 이미지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라고 쏘아붙여도 오히려 신사다운 좀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았나. 이미지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이 비호감 캐릭터 그리고 태도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그래서 지나고 나니까 저도 뭐 조폭도 기억이 나고 뭐 김부선 씨 목소리 튼 것도 기억이 나는데 제일 기억나는 게 이 흐흐흐였습니다. 이건 결코 이재명 지사에게 좋은 결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할 만큼 국제마피아와의 유착관계가 긴밀합니다. 물론 태도 논란만이 발목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태도보다 더 심각한 건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국감에서 자신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내놓았던 답변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러 언론의 보도들을 종합해서 분석해 봤을 때 허위 사실로 보이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말 같은 답변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변호사비 대납 이슈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 동원된 변호사들, 로펌들, 그야말로 초호화 변호인 군단이었습니다. 웬만한 재벌 총수도 이 정도 로펌과 이 정도 전관, 대법관 출신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검사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이 초호화 변호인 군단을 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어제 드디어 미루던 변호사비 답변을 내놓았죠.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 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본인의 이 법조 인맥들 그리고 연수원 동기 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변호사비를 조금 저렴하게 냈다는 듯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도 지적을 했죠. 변호사비를 만약 제대로 안 냈거나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할인을 받았으면 그건 김영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 변호사비를 다른 방식으로 대신 납부해줬다, 대납했다면 그건 또 뇌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변호사 군단에 2억 원대의 변호사비를 지급하는 게 과연 상식적인가? 물론 변호사비가 정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재판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시장 가격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면, 그 가격에 걸맞지 않는다면 이재명 지사 빠져나갈 구석이 없어 보입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들어간 김앤장, LKB, 화우, 양재 등등의 대형 로펌들 2억 원대의 변호사비로 지급이 다 가능한 것일까요? 이게 시장 가격에 맞을까요? 저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는 대다수의 법조 전문 패널들, 변호사들은 최소 10억에서 많게는 20억, 30억 이상일 것이다 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 원대를 납부한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차액을 할인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만약 그 차액을 받지 않거나 다른 경로로 보상해 줬을 때 지금 제기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의 이 변호인들을 관련된 법조인들을 사회이사 등으로 선임해줘서 월급을 받게 하거나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송사 사건을 맡기는 그런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둘 확인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발목 잡을 만한 거짓 해명, 결정적인 게 너무 많네요. 이재명 지사는 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내밀었기 때문에 사업자로 채택한 거라고 말했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좀 많이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의 이 계약 조건이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총 5,503억 원을 공공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안에 배당금 1,800억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무려 6,081억 원을 공공에 기여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현금 배당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 대신에 약 2,600억 원 상당의 임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조건을 명시해 놓은 것이죠. 즉 단순히 가격을 비교해 봤을 때 하나은행과 화천대유는 5,500억, 그런데 메리츠는 6,080억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고 밝힌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을 뻥 차버리고 하루 만에, 공모가 뜬 지 하루 만에 심도 깊은 심사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낼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을 선정해버린 것이죠. 나머지 경쟁사들은 들러리로 처음부터 결과가 내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기도 국감을 대하는 이재명 지사의 준비 자세도 떳떳함이나 당당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보겠다는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변명을 내놓았는데 이게 어떻게 시아버지 며느리 케이스입니까? 암행어사가 탐관오리의 곡간을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방문을 하자 마지못해 자료 제출을 했지만 결정적인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2015년에 자료가 누락된 겁니다. 근데 이 2015년이 왜 중요하냐?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왜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삭제되었는가? 그것들이 결정된 시기가 바로 2015년인데 가장 민감한 시기의 자료는 단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나머지 다른 시기의 자료들만 제출하고 본인은 자료 냈다고 말합니다. 참 뻔뻔하죠. 뻔뻔할 뿐만 아니라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 시기 민감한 2015년의 자료를 못 내는 게 아닐까요?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주요 증인이나 참고인들 단 한 명도 국감에 불러주지 않았습니다. 정말 떳떳하다면 국정감사에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나 이번에 귀국한 남욱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질문하고 대답을 듣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참고인 하나도 안 불러주는 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겨난 민주당의 주특기입니다. 보통 다수당이 불리한 증인들, 불리한 참고인들 웬만하면 협조 잘 안 해주긴 하죠.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처럼 아예 한 명도 안 불러주든 그래서 증인과 참고인을 그냥 빵명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는 이전 국회에서는 진짜 흔치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증인들 못 부르게 막으라고 국민들이 180석을 몰아준 게 아닐 텐데요. 지금 대다수의 상임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국민의힘 혼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국정감사 실컷 하면 뭐합니까? 자료 제출 하나도 안 하고 증인도 안 불러주고 참고인도 안 불러주는데 무슨 수단으로 국민들 앞에서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국회 정말 부끄러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을 만한 거짓 해명으로 보이는, 거짓말로 보이는 답변들 정말 많습니다. 지금 나름 긴 시간을 할애했지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몇 가지 더 있는데요. 그 외에도 조폭 연루설이나 해명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의혹들이 허다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답변은 한 가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비웃음, 흐흐흐인데 과연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까지 이 흐흐흐로 모든 의혹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거짓말에 의혹되는 해명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재명 지사 무거운 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제가 예언한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국감 발언 등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차근차근 앞으로 더 파헤쳐지는지 계속해서 터져나갈 뉴스를 저와 함께 지켜보시죠.